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생활정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이 생활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km 이상, 네. 지난 8년간 무려 36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셨다고 그래요. 와, 36만 킬로미터요? 네네네. 지구가 한 바퀴에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9바퀴나 돈 셈이네요. 네네. 궁금하시죠? 자,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3년 평택 출생의 오명근 의원. 효덕초등학교, 한광중고등학교, 평택대학교를 졸업하고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제67대 평택시 의원과 평택시 새마을회 감사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자세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오명근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시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를 9바퀴를 돈 사나이십니다. 그만큼 열심히 의원님 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지역구를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네네. 평택 4선구, 네.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청보읍이 굉장히 이제 넓네요. 지역구입니다. 네. 여기 하나 20만 킬로미터는 여기서 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농촌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비법이 있다면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요? 비법은 사실 이제 성실하고 이제 건면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촌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참 보수 성향이 많기 때문에 당력에만 아주 쳐다보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는 2번을 낙선하고 이제 3번째 당선이 됐지만은 네. 우리 그 시민들을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소통과 친절 네. 또 공감을 해서 마음을 들 수 있는 가슴을 열고 전 달려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래서 당을 안 따지고 오명근이밖에 모를 정도로 시민들의 같이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권자분들의 눈이 얼마나 깐깐한데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니까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네. 새벽 4시면 움직이십니다. 여름에는. 예, 예. 그 의원님 혹시 새벽에 몇 시에 움직이세요? 제가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와. 예. 네. 그러니까 하루에 네. 200km 이상씩 움직일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참 이렇게 연달아서 이게 참 부지런함이 의정 활동을 쭉 이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을 뛰어넘는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살펴보면요, 25년 동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을 하셨고요. 예. 또 시의원으로 받은 의정비 활동 전액을 또 기부를 하셨대요. 정말이요. 이것도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거 어떤 결심으로? 저희가 이제 네. 95년도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농촌에서 태어나서 참 고향이 평택이지만은 그랬고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좀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네.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서 매년 정말 15명에서 20명씩 그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네. 25년이 지나왔습니다. 25년이요?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은 진짜 우리 그 사회에 역분이 돼서 예. 정말 중추적인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의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10만 원, 20만 원을 받았지만은 네. 저도 이제는 이제 도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자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정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사회를 위해서 예. 봉사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군요. 예.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의원 하면서 이제 예. 의정비를 이제 2년 동안 사실 그 반납한 동기는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 정치인들은 다 봉사자로 그러는데 봉사자는 진정 돈을 대가성을 안 받아야 봉사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머지 2년 동안은 정말 시민들과 함께 의정비를 안 받고 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부하고 네.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우리 생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예. 지방 정치 이것이로구나. 예. 이제 모델링으로 한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와.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예. 기회가 되면은 네. 또 의정비 한번 또 기부를 해야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건데 네. 마음으로는 정치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도의원으로 체급을 좀 높이셨습니다. 네.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시의원 하시다가 도의원 1년을 경험하시면서 비포 애프터라고 할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이제 시연할 때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밭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농민들과 마음을 공유해서 했지만은 이제 경기도 오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도 많고 또 130일은 이제 의정 일정에 맞춰서 경기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원 8년 동안 못한 사업 이제 계속 사업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정말 경기도 예산이 평택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나 네. 그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집행부에 했던 그 사항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과 정말 희망이 넘치는 도정 활동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더 큰 곳에서 예. 더 하시니까 정말- 에너지가 2배, 3배가 넘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지만요. 그럼요. 사실 건강해야 우리 도민을 잘 섬기고 시민을 잘 섬기고 네. 또 저희는 이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 저희 잘 섬기도록 같이 한번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상임위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제337회 임시회에서 예. 꺼내신 내용이에요. 이 도내 학교의 냉난방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냉난방 시설이 언제 설치됐던 거죠? 이게 이제 2000 최고 오래된 게 이제 1988년도 이제 30년 된 그 냉방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것도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하라고 이제 학교 운영회를 하다 보니까 각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그 현장의 그 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민원을 받으면 현장부터 갑니다. 현장 가서 네. 어느 부서인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네네. 전체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기도의 학교가 약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수가 2,527개 학교가 있고 전체 학급 수가 20만 3,200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0년 이상 그 경과된 그 노냉방 그 시설은 7만 9,825교실이 조사가 됐고 이게 네. 학급 수 전체 40%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그 냉난방기는 천장형. 이게 네. 신지 전체 86%서 이제 68,588개의 그 교실에 그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이제 5등급까지 13년 이제 1등급이 이제 9년입니다. 그 내구 연한이. 네. 그다음에 이제 5등급이 13년까지 돼서 전체 그 예산을 또 보니까 금년에 이제 59학교에 3,297개 그 교실에 그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233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기도 본 예산이 15조 4,177억 원입니다. 그 중에 2%밖에 안 되다, 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족한 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학교 전체에 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산을 그 반영을 요청하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요. 네네. 요즘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 봄가을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학생들 공부하고 바로 이제 온풍에서 냉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쓰는 그 내구 그 기간도 좀 그렇겠네요.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 31조 1항을 보면
우리 모두 이제 국민 모두는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꼭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예.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학습권 행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땀이 주르륵 날 거예요. 예. 이럴 때 노후된 냉방기 있으면 더운 바람 나오거든요. 더운 바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냄새도 나요. 예, 냄새도 진짜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 사실 이제 경기도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금년엔 4%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20%를 아. 반영을 해서 네네네.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습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1등급, 5등급 했는데 1등급이 9년이더라고요. 네. 보통 10년이면 가전제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먼저 예, 꼭 예산이 반영 먼저 맞습니다. 우선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려는데 네. 이 교실 가보면 아직 너무 낙후된 게 많아요.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발의하신 의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건설공사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살펴주십시오.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건설이 들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뭐 하남이나 김포, 뭐 LH공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 건설 그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자재가 국내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뭐 지금 중국산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 스페인산이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 자재가 들어오면은 사실 그 품질을 그 검증하는 기관이 한 150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받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이제 안 받고 또 그냥 가는 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저희도 이번에 대표 발의하면서 그 자재나 부재가 KS 인증을 받아서 원산지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아 그래도 똑같은 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국산이 100이라면 아마 중국산은 한 70 정도 될 거라고 좀 느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 중국산을 선택을 하든 국산을 선택을 하든 일본산을 통하든 미국산을 통하든 자율권에 맡겨서 건축비를 자재를 낮춰서라도 좀 저렴하게 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좋은 거로만 진데 뭐 최상급으로 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소비자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표 발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좋은데요? 그렇죠. 정말 그 내가 사는 집, 내가 있는 건물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데 사실 뜯어볼 수도 없고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뭐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게 참 저가의 품질이다 그러면 이게 네. 나중에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원산지 의무 이런 게 굉장히 의무화되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죠. 그래서 중요한 이번에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142명 중에서도 정말 아주 열렬히 이번에 또 같이 공감해서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통과가 됐습니다. 아, 잘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고덕국제와 신도시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삼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졌단 말이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인구 유입은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글쎄 그 원인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국제화 신도시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이 평택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주를 보상을 받고 이주를 나왔지만은 2009년도에 이제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H공사에서 이제 저 블록별로 해서 이제 단지별로 해서 3단계로 다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1단계는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지금 분양이 이제 돼서 이제 입주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삼성이 와서 이제 평택에는 미군 기지가 이제 뭐 이제 주한 미군 사령부도 내려와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 그 인프라 구축이 좀 덜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지난번 평택시 LH공사, 경찰서, 교육청하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평택시 의회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좀 수시로도 좀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학교 부지는 뭐 14군데가 있지만은 실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평택의 국제화 신도시 해가지고 야 나는 국제화 신도시 삼성 옆으로 간다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는 겁니다. 네. 학교 아이들 스쿨버스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 출퇴근하기 바쁘신데 아이들 그
출퇴근 등하교를 시켜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2021년도 학교를 짓는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데는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경기도 강력교총에서 이번 하반기에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고 이제 답을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예. 공급 과잉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문제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분양된 신혼 희망타운도 예. 지금 미달이고. 지금 이제 세 지역이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자 대표도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지만은 가장 그 문제가 학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구간이나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택시하고 교통 문제 좀 해결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또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평택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SRT가 있어서 제가 타보기는 했는데 SRT는 빠르긴 하지만요. 서울로 직접 연결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 좀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뭐 대책 지난번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이제 뭐 토론을 통해서 또 저희 업무가 이제 건설교통이기 때문에 철도 항만이나 다 이제 연결되지만은 뭐 경기도 뭐 남부, 북부, 동부 전체적인 그 보면은 사실 이제 GTX나 이제 뭐 A, B, C로 다 해서 저기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평택에도 이제 GTX가 동탄까지 온 것을 연장이 바로 돼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탄에서 지금 이주하신 분들이나 서울서 이주하신 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지금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네. 1시간 반. 그래서 한 그 교통 광역 그 체제가 된다면은 30분 안에 출퇴근이 된다면은 뭐 학교나 관공서나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덕에 지금 공공 하수 처리장이 추진 중입니다. 네. 혹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목이 좀 끌고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네.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추진 사항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그 있습니까? 예산이 이제 1,2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기본 터파기부터 지금 이제 기초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아마 이제 완공한다고 지난번 그래서 전전주일 날 LH 공사하고 그 담당 그 공사 시공사에서하고 고덕 주민들 우리 평택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당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신규로 다니는 고덕 신도시에 하면 한 10만 한 12만 정도 이렇게 유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이제 태평 네. 아파트, 또 영 아파트, 하늘채 그래서 이제 주변 그 고덕 신도시의 주변의 마을 자연부락들 네네. 그것도 이제 BTL 사업을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유입이 돼야 아마 환경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평택호의 그 수질에 악화가 되지 않는 방안을 빨리 돼야만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마을과 연계해서 예. 함께 추진하겠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고덕 국제화 신도시가 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힘써 주실 거죠? 아이 그러면요. 뭐 문제 없을 거예요. 뭐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의정부 대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뭐 네네. 끝까지 잘 추진되리라 생각되고요. 네. 수고해 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이제 성과도 많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2019년 평택시 하천 사업 예산으로요. 네. 국도비 150억 원에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자연에서 흡수가 이제 폭우가 집중호우가 할 때 자연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평택구 그 관문이 이제 수문이 이제 20개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삼성이 오기 전이나 미군 기지가 이제 확장이 안 됐을 때는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폭우가 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 위해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평택에 이제 소하천이 안성천이나 진이천을 비롯해서 4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12건의 이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 예산이 150억을 이제 확보했지만은 가장 그 침수 지역은 미군 기지전 그 부지가 이제 359만 평입니다. 그들은 그 논밭이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냥 자연적으로다가 이제 여기 받치고 있었지만 예. 이제 뭐 콘크리트나 이제 아스팔트다 보니까 이게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 쏠려 내려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수류가 해서 일단 걸러서 나오면 괜찮지만은 이게 이제 좁은 그 속에 실개천이 병목 현상이 나다 보니까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사 지신 분들이 가옥은 침수가 안 됐지만 농경지가 전체 물바다가 돼서 이제 군개천이 그 부분을 이제 하천부터 이제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80억 들여서 이제 설계에 좀 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서정천도 이제 103억 예산 반영서 되고 뭐 장안천이나 지산천 뭐 평택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48개 그 정비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좀 예상이 돼서 150억을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네. 시골에 살 때 제가 1987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수해가 나가지고 예. 네. 저희 집 화장실 떠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87년 그 전국적으로 아마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해로 제가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상습 피해 지역이나 수해 예상지를 완벽하게 재정비하는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네네.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네, 맞습니다. 일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악몽이 떠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얘기 나눠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네. 평택시 17개소 초등학교가 선정된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학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제 평택에 한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하면은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평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소관이도 하겠지만은 이제 교통 그 복지 문제는 교통 정책이 꼭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학교의 주변에 저 1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안전 그 예산 받은 것이 이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 지금 차량들이 지금 속도를 지키지 않는 속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타 시군가 보면 이제 속도 제한 표시, 당신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런 그 표시도 있잖아요. 네네. 스쿨존 이제 30k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사망 사건이나 또 교통사고가 중상 경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예.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또 어려운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아들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정말 가슴이 그냥 콩알만하게 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17개 그 학교에 그 배정을 받은 거고요. 네네. 앞으로 더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서 또 정말 필요되면은 이러한 그 자동차의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설이 많이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네. 우리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유치원 그런 그 스쿨존에는 더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 듣고 또 네.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운전자도 요즘은 뭐 사고를 안 내야만 되는데 또 운전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그 지킬 수 있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신도시나가 이렇게 보면은 스쿨존이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네, 예. 또 오래된 도시나 이런 곳들도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의원님. 예. 아직 좀 못한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모든 일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꼼꼼하게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다한 일은 저희가 임기가 아직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열고 가슴으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해 주신 PD님, 아나운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작진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난 8년간 하루에 200km 이상씩 지구 9바퀴를 도시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오명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난 오명근 의원께서는 의회 활동이 없는 날이면 논으로 밭으로 그리고 또 마을로 네네. 도민들을 만나러 직접 다니신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 수렴을 하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 계속 변치 않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